전 남편이랑 왜 어떻게 헤어지시게 되셨? 이모 소주 2병 주세요. 전 남편 만난 썰도 궁금해하시는데요. 남녀가 소리 들어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눈이 맞았는데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드디어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제가 뷰티 유튜버 3년 차인데 Q&A를 처음 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동안 엄청난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었는데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만 된 기념으로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구독자 애칭을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좀 저만의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좀 뭐 예를 들어 임희들아 라고 치면은 제임희들 안녕하세요, 뭐 임희들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저 혼자 약간 좀 오글거린다 그래야 되나? 저는 사실 베스킨라빈스를 가도 뭐 아빠는 딸바봉 주세요,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사꾸리한 멜랑꼴리한 이름들을 제 입으로 못 뱉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구독자 이름을 그동안 정하지 못한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20만이 된 기념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좀 더 끈끈해 보고자 그런 제 오글거림을 타파하고 한번 예쁜 애칭을 서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Q&A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한테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신 질문 중 하나는 MBTI였어요. 제 MBTI는 땡NFP입니다. 왜 제가 땡NFP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딱 E와 I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INFP가 나오고 정말 어쩔 때는 ENFP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반반으로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냥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 그냥 나 땡NFP야 이러거나, 아니면 기분 좋을 때는 뭐 나 NFP야 이러고,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나 INFP야 이래요. 제 입맛대로 바꾸는 제 MBTI. 네, 만족하셨나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라는 질문, 아주 귀여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회예요. 회 없이 못 살아요. 저는 회사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모의 회장입니다. 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물고기들 화이팅! 사실 제가 물만 마셔도 그 살이 찌는 체질의 표본이라 가지고 외식을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즐겨하는 음식이 좀 해산물? 이런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겨울에 방어회, 백김치에, 락교에, 무순에, 깻잎에 이렇게 싸먹으면 그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어서 겨울 왔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방어회 때문에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회 러버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신 분이 계세요. 제 키와 몸무게는 좀 부끄럽지만 168cm에 몸무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5 사이즈를 입어요. 5 사이즈를 입지만 고무줄 같은 몸매라서 굉장히 주의하는 편이에요. 살이 안 찌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몸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몸매 관리는요,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름 지금은 막 연예인 몸매가 아니고 마드 몸매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날에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뭐 집에 있는 홈트레이닝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뭐 몸매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막 열심히 이렇게 몸을 다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유지어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대한 지금 몸에서 더 찌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 먹을 거를 많이 주의하는 편인데, 원체 단 거를 많이 안 좋아해서 밥 먹고 먹는 케이크, 뭐 도넛, 뭐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챙겨 먹지 않고,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도 무조건 제로 콜라, 제로 스프라이트, 얘네 아니면은 음료수 안 먹어요. 카페 음료도 요거트 스무디, 뭐 민트 초코 프라푸치노, 바닐라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거 맛있죠. 얼마나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너무 맛있죠. 그거 안 먹어본 지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살찔까봐.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카페 간다면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시고, 약간 이런 생활 속에서 제 습관을 그냥 아예
좀 살이 안 찌는 쪽으로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했고 네,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언니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딱 눈에 띄었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요? 또 여기 소주 한 병이 필요한데 여기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집입니다 여기.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안에서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힐링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경중의 스트레스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하는 게 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입니다. 제 낙이에요. 소주가.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본인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할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러면 3년 전이 아니구나. 5년 전에. 네 5년 전이에요. 어머 나 왜 이렇게 날짜를 헷갈려. 이렇게 애를 낳으면 여러분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마냥 뭐든 까먹어요. 임신을 했을 때 20살 초반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과 제 자신을 되게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너무 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살도 찌고 막 튼살도 생기고 남들 막 원피스 예쁜 옷들 입고 다닐 때 저는 펑퍼짐한 옷 입고 다니고 피부도 나빠지고 뭐 머리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엔 화장품에 되게 병적으로 집착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보면 그냥 막 예쁘면 막 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화장품이 이렇게 많아졌었는데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딱 번뜩 생각이 든 게 아 나도 이렇게 집에 화장품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내가 집에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뷰티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페이스북 뒤지다가 어떤 회사에서 뷰티 유튜버를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틀을 잡았죠. 근데 거기서 시작한 이름은 제이미 포유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엔 킨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토종하고 이렇게 너무 오글거리네요. 아무튼 킨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제이미 포유로 다른 회사를 가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벌써 3년차? 2017년 4년차! 네 4년차가 돼가네요 제가. 네 제가 벌써 4년차네요. 저 4년차예요. 아무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이랑 촬영은 어떤 걸 사용하냐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어요 그동안. 근데 저는 편집 프로그램은 원래 프리미어 프로나 뭐 어도비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편집을 해왔었는데 제유라는 친구랑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제유에게 블로라는 어플을 전수받았어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블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블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이미 포유님이 좋아하시고 즐겨보시는 뷰티 유튜버나 일반 유튜브 채널 궁금해요. 저는 사실 뷰티 유튜버는 진짜 잘 안 봐요. 제가 뷰티 유튜버지만 저는 뷰티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자극적이고 유머러스한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네, 좀 제가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뷰티 유튜버 분들 막 이렇게 뭐 되게 화장 너무 잘하시고 얼굴 화려하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고 정보 받아가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좀 게임 유튜브나 재밌는 유튜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틀분해님 채널도 되게 좋아하고요. 수탁이라는 게임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은 비속어도 잘 안 쓰고 그리고 공포 게임을 되게 즐겨 하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탁님에게 요즘 빠졌습니다. 쇼핑몰 추천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기다리세요. 지그재그 저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긴장하세요. 지그재그 들어갔고요. 메모장 키세요 당장. 프롬뮤즈, 이너뮤트, 다크 빅토리, 페인티드 우드, 르에브, 모어 모먼트, 에이티즈 서울 요 쇼핑몰 요즘 많이 구경하고 있어요. 언니 피부 타입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커버 잘하는 법도 라는 질문도 받았었는데 복합성 피부에다가 민감성 피부예요. 근데 제가 원래 민감한 피부가 절대 아니었어요. 저 진짜 강철 피부였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어떻게 막 화장품 잘못 바르면 막 따갑다 그러잖아요. 이거 막 따가워 이럴 때 저는 그냥 무표정으로 아무리 나쁜 화장품을 발라도 아니 이게 뭐가 따갑다는 거야? 야 촉촉하기만 한데 왜 유난들이야
이올했어요. 요런 강철 피부였는데 아니 글쎄 애를 낳고 나서 피부 탈이 막 바뀌더니 요즘은 되게 민감해졌어요. 또 여드름도 그렇게 잘 나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를 되게 쎄할 때 진정을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또 진정템을 갑자기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이소이의 아크니 닥터 스파 패드 이거랑 요 더마토리의 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마이스킨 솔루스 시토피움 카밍 리페어 앰플이랑 호스텔러 리틀 드롭스 카밍 데이즈 이거 앰플들 진짜 좋아요. 얘네가 요즘 제 진정템입니다. 이거 커버 잘하는 법은요 제가 제 영상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언니 유튜브 하시기 전에 하시던 일 궁금해요. 해보셨던 알바? 썰 풀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겟레디 위드미로 썰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알바순이었거든요. 제가 또 알바몬 VVIP였어요. 알바생으로서.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20살 초반에는 이제 삶을 유지해야 되고 아이를 먹여 살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때 당시 전 남편이랑 저랑 전 남편 네, 아무튼 여러 알바를 했었어요. 살짝 풀어드리자면 뭐 고깃집도 했었고 닭갈비집도 했었고 편의점도 잠깐 했었고 네, 많이 했었네요. 힘들었죠. 아기 키우시면서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신지 궁금해요 라고. 키울 때 제일 행복한 거는요 잘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 잘 때 밤에 이렇게 핸드폰 만지는 그 온전한 제 시간을 가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당장은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상황이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제 딸이랑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언니 성형 어디 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윤곽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코를 했어요. 굉장히 1년 만에 보수공사가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되었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왜 어떻게 헤어지시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모 소주 2병 주세요. 이건 조금 슬프네요. 전 남편이랑 그렇게 나쁘게 찢어진 건 아니에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찢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너무 일찍 결혼을 하기도 했고 일찍 아이를 낳고 바로 그냥 키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트러블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속에 서로 쌓여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 제일 컸었던 문제는 사실 고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시어머니의 문제, 제 남편과 저희 부모님과의 문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교차되고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냥 서로 손을 착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로 서로 연락 두절을 하고 살았죠. 물론 저는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말 최근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 화해를 하게 됐어요. 서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 아이 아빠는 가온이에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불만 없고 문제 없어요, 현재는. 근데 아무래도 과거엔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제가 영상을 되게 안 올리던 그 슬럼프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아이 양육하는 거 쉽지 않으신데 양육비와 유튜브 광고 등 수입으로 넉넉하신지 이렇게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혼자 키우다 보니까 남편 입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먹는 거는 저랑 아이 케어하면 되거든요. 정말 더 편해요. 아이랑 저랑 일단 먹고 사는 거는 지금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전 남편 만난썰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만난썰까지 궁금해 하실지 몰랐네요. 만난 거는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젊음의 거리에서 남녀가 소리 들어가다 보니 어쩌다 보니 눈이 맞았는데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대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랬다면 가온이가 없었겠죠. 그럼 또 이게 또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민초단이신가요? 반민초단이신가요? 저는 민초단입니다. 민트초코 최고! 취미생활로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취미를 즐길 틈이 있을까요, 제가?
취미생활을 하려고만 하면 애기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모래놀이 하자, 음악 좀 들어볼까? 가온이 몰래 좀 취미생활 좀 만들어볼까? 하면 옆에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엄마 인형놀이 하자 이러는데 좀 시간이 좀 없네요. 근데 최근에 좀 폴댄스를 시작해보려고 폴댄스를 한 3번 나갔거든요. 힘들어서 뒤지겠어요. 너무 힘든데 꾸준히 해서 제 취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 상담 같은 Q&A 질문이 왔었어요. 저한테 제이미포유님 안녕하세요. 약 2년 정도부터 제이미포유님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독자분이 저한테 구독자 Q&A를 남겨주셨는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도 제이미포유님과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요. 정말 아끼는 친구이기에 함께 친한 친구들과 나름의 배려도 하고 고민을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색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친구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무리 배려를 하고 맞춰 나가려고 해도 친구와 약속을 잡고 미치를 잡고 메뉴 선정까지 여러 가지가 속상했나봐요. 제이미포유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이미포유님께서 이런 행동은 정말 나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아이와 함께 봐도 좋은 친구들이다 라는 친구들의 행동이 있을까요? 아이가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이와 육아에 대해 이해가 0에 가까운 상태인데요. 제이미포유님은 친구분들과 이런 상황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신 경우가 있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되게 많죠, 이런 부분이. 제 고민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제 나이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술 약속이라든지 예쁜 카페, 예쁜 식당 가자, 핫플레이스 가보자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보통은 부모님이 그런 상황에선 감사하게도 아이를 봐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오늘은 가온이 한번 데리고 나가도 될까? 아마도 거기서 뭐 불편한 상황이면 제가 못 간다고 말을 해요. 사실 이렇게 간을 보는 거죠. 좀 그냥 맛집이나 예쁜 식당, 뭐 예쁜 데 놀러 가고 이런 데는 아이가 좀 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제 주변 친구들은 제 아이를 되게 이뻐해주고 제 아이를 아기 때부터 본인들이 봐와가지고 그런지 나름 조카로서 잘 대해주는 편이에요. 예쁘게 봐주고. 그래서 막상 데리고 나가면 먼저 손잡고 놀아주려고도 하고 가온이 막 관심을 자기네가 막 끌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엄마니까 마냥 이모들이 막 다 케어하게 냅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손 안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봐주려고 하고 그래도 적당한 순간에 제가 데려와서 그냥 제가 케어하고, 이모들도 나름 쿨타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본인들 할 일 하게 만들고 할 수다 떨게 만들고 저는 또 아기 케어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 데리고 나온 친구가 있으면 아이가 되게 어린 경우엔 밥 먹을 때 엄마가 혼자서 막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친구들은 막 잘 편하게 먹는데 어떻게 혼자서 막 케어하면서 먹어요. 그럴 때 잠깐 그냥 본인들 먹을 거 다 드시고 아이 엄마가 애 챙기느라 힘들어 보였다면 애기 살짝 케어해주면서 아이 엄마인 친구 먹을 시간도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 선정할 때도 술집 안주만 그득그득 있는 그런 식당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스타, 뭐 리조또, 막 이런 거 남녀노소 모든 연령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갖고 있는 음식점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 Q&A는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자 애칭 정해야 되는데 제가 20만이 됐잖아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아주 이거 쌈박하다, 깔쌈하다, 이거 내 아이디어 장난 아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주시고 DM으로도 주세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지 올려놓을게요. 기깔난 구독자 애칭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